과학은 자연을 설명해주고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고 있죠.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각자 영역에서 경계 설정, 디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서로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협력과 또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역할도 서로 해줄 수 있죠. 지나치게 광신도가 되거나 지나친 인간의 삶을 무시한 과학 중시 이런 것도 다 서로 경계를 해줘야겠죠. 경계를 넘어서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영어 공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암기의 효율성, 반복의 효율성이나 중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을 고문하는 방식에 대한 인문학적인 경고는 해야 됩니다. 과학은 지나치게 암기와 분석 위주로 되어 있는 비과학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자연의 비밀을 통해서, 다시 말해 신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는 자연의 비밀을 알려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도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미국 정보국에서 한다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과학적 근거 없는 스캐너 방식의 강압적 학습, 강압적 반복 학습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비밀 정보국의 방식을 우리는 권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문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또한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걸 심심치 않게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걸 보고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 거고 아직도 뒤처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또 정보국이라니까 뭔가 비밀스럽고 이 비밀이 곧 비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보국에서 했던 것은 18시간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잠자고 뺀 모든 시간을 강압적으로 영어를 시험 보고 그리고 반복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방식이었어요. 당연히 권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있는 것도 검증이 안 됐어요. 자, 학슬러는 매튜 아놀드는 represent two sides, 양쪽의 니오-칸티안 디비전, 신 칸트 학파죠. 지식의 학파의 양측을 대변합니다. 자, 헉슬러와 매튜 아놀드는 두 측면을 칸트파의 두 측면을 represent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one side 그 한 축은 a concern for fact 팩트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팩트에 대해서 팩트를 찾는 거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고요. the other 한쪽은 a concern with value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아놀드는 thought 이렇게 생각했어요. One of the main function 주요한 기능 literatures 문학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enable people 사람들이 accept the burden 그런 부담을 results of science 과학에서 나온 결과의 부담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In the end 결국 헉슬러는 헥슬러와 아놀드는 agree to differ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remain a good friend 좋은 친구로서 남게 됩니다. Looking back to however 그러나 돌이켜보면 we can see them 우리는 그들이 representatives 바로 대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wider tendency at work 작동하고 있던 그러한 폭넓은 추세 어떤 경향 그런 것의 대표주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Arnold was intent 아놀드는 의도적으로 아주 securing normative role 그러한 규범적인 역할 그러한 표준이 되는 역할을 확보하려고 몰두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열심히 몰두했습니다. For the humanities, 인류학에 대한 어떤 규범적인 역할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In the face of relentless growth science, relentless
무차별적인 그런 과학의 성장에 직면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어떠한 노멀리티, 규범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표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아놀드는. 반면 헉슬러는 월 챔피언, 바로 emerging, 지금 도래하고 있는 scientific meritocracy, 과학적 능력 정치의 그런 챔피언이었고요. self-made entrepreneur, 자수성가한 기업가였어요. Industrial Britons, 산업사의 그런 영국에 The group to which Huxley belonged, 헉슬러에 속한 단체는 included physicist, 물리학자 존 틴돌, social philosopher Herbert Spencer, 물리학자 존 틴돌과 사회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원했던 건 forge a new secular society, 새로운 비종교적 사회를 구성하고자 했던 거죠. Based on scientific, 과학적 understanding of nature, 자연의 과학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런 새로운 secular society, 비종교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했던 거예요. A culture based on science, 과학에 기초한 문화는 had to displace, 그러한 문화를 당연히 배척해야겠죠. 바로 based on religion, 종교를 기초로 한 문화를 displace, 퇴출해야 했어요. And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religious claim, 종교적인 주장들은 had to be dismissed, 묵살돼야 했어요. At first, 거짓으로. 그리고 clerical and literary elite, 목사나 성직자 그리고 문학의 엘리트들은 ousted from the position, 그러한 influence,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추방돼야 했어요. This was a manifesto, 이것이 바로 성명서에 있는 겁니다. Announced by Tyndall, 그 틴돌이 announce, 발표한 그런 성명서의 그거예요. 그의 famous, 유명한 벨퍼스트 어드레스, 다시 말하면 벨퍼스트 연설에 있는 거죠. 이것은 given the meeting of the British Association, 영국 연합 모임에서 주어진 거고요. Advanced of Science, 고급 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벨퍼스트에 있는 1874년에 있었던 그러한 모임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틴돌's proposed solution, 틴돌이 제안한 그러한 해결책은 바로 demarcation, 경계 분할인 거죠. 경계 설정입니다. 사이언스는 explain the natural science, natural world, 자연의 세계를 설명하자. 그리고 humanities, 인문학은 reform, 정보를 주고 nourish our moral life,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좀 풍요롭게 자양분을 주고, 그리고 satisfied our spiritual yearning, 우리의 영혼의 어떤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가자라고 경계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한가요? 이 두 가지가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문학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간학이에요, 인간학.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고요. 과학이라는 건 뭐죠? 자연이죠. 근데 인간과 자연이 동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붙어 있으면서도 자연과 똑같을 수는 없죠. 자연의 동물 세계를 보고 나서 인간과 똑같이 동물 세계가 된다면 약육강식, 그리고 항상 우리는 싸움과 전쟁,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문화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동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의 측면은 어떨까요? 과학이라는 것이 인문학에 대해서 경고도 하죠? 그건 아니다라고. 예를 들면 종교 같은 것이 비과학적 영역에서 사람을 홀릴 때 사이비로서 과학은 경고를 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가를 통해서 종교는 때로는 사람들을 현혹했잖아요. 알다시피 갈릴레오가 지구는 그래도 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을 과학적으로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종교는 인간의 지식을 막았던 역할이 꽤 있었습니다. 하물며 뉴턴이 말했던 만유인력,
그것도 한때 캠브리지 대학, 본인 대학이죠. 캠브리지 대학에서 거의 50년인가요? 70년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뉴턴의 프린시파라는 그러한 만유인력이 나와 있는 법칙은 수학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학은 물리학이 아니었어요. 물리학의 기본은 철학이에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종교의 영향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과학과 인문학은 서로 부딪히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느냐? 그렇진 않죠. 분명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을 전부 다 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간을 복제해서 나온다면 이게 어떠한 인간의 삶에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을 복제해서 군대를 만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장기를 팔고 그리고 장기를 사서 그렇게 거래가 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문학적으로 이걸 저지하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 영어 습득에 있어서 과학적인 것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에 있어서 인문학에서도 뭘 다룰까요? 아무리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가혹적인 그러한 방식은 배제시켜야겠죠. 그게 바로 스키너 교수의 방식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암기와 문법에 의한 그러한 방식.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과학과 분명 인문학은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 다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간은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어찌 보면 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죠. 그래도 과학적으로 언어는 어떻게 습득되는 건 알고 우리가 그것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